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상상협동조합 이사장 김민주입니다. 딱 의자에만 딱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한 가지.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주가 이제 다 끝났고, 어제도 이제 그 정책 담당하시는 몇몇 분들하고 한 10시도 넘어서까지 또 회의도 하고, 또 많은 것들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그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아주 그냥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우리 지갑들 다 만드셨잖아요. 아직까지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갑을 막 중복으로 여러 개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매일 인증이 안 간다고 막 2번, 3번씩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데이터가 그 2-3개씩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 집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지갑이 이제 생성이 됐잖아요. 활성화가 돼서 이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놓고 딱 들어가면 이제 사람 표시 있는 게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내 프로필을 딱 누르면 그 KYC라고 해서 본인 확인하는 그 인증하는 게 있거든요. KYC 인증. 그거를 그냥 거기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쭉 입력해서 그냥 제출하기를 누르면 거기 이제 마스터가 내용들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생성한 아이디하고 정보 내용들이 이 주인이 누구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KYC 인증을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 막 지갑 막 3개 있다고 막 똑같은 거 3번 하면 또 데이터 엉키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네, 그냥 지갑 하나에다가 한 번에 KYC 인증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뭐 교육 시간에 10시, 2시, 4시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봉사자분들께 KYC 인증이라는 걸 오늘 이사장이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거 뭡니까? 물어봐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에러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제출하기만 누르면 승인은 마스터가 해요. 막 이거 누르고 됐나? 누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누르고 또 하면 안 되니까 딱 한 번만. 그래서 이제 지갑이 다 완성돼서 여러분들에 다 깔려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뭘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갑이 완료가 돼야 이제 우리 전용 거래소하고 전산을 울리는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거 작업하는 것도 막 거래소하고 이게 막 진행해야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진들이 내용들 막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전산화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아마 베타 버전으로 실제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막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상화로 딱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내 지갑에서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비트를 사서 내가 내 지갑에다 담고 이거를 원래 소켓에다가 탁 해서 원래 소켓에다 담고, 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지갑에서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지금 그 아이콘들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냥 개발자들만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면 공개가 되니까 지갑을 1인당 하나씩 정확하게 까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 없이 할 수 있고, 또 누구는 깔았고 누구는 안 깔았는지를 저희가 데이터가 정리가 돼야 그분들한테 막 또 연락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 네, 지금 데이터 집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 동명이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제 각 층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층에는 여러분들의 업무를 도와주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각 층마다 있어요. 각 층마다 있는데,
우리가 점심시간을 공식적으로 11시 반부터 1시까지 해놨어요. 점심시간을. 이분들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막 일을 해요. 업무를 개인적으로 막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막 늦은 시간까지 해가지고, 뭐 데이터 집계했었던 우리 모 이사님은 막 밤늦게 하다가 막 코피가 막 터지고, 또 어떤 분은 안압이 올라가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과로하면서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를 어떤 분들이 그거를 막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서.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되게 힘들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일을 하는데 하루 중에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으면 이제 또 일을 보러 점심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 시간에 점심때 나서 그래. 뭐가 있어서. 막 또 1시 이후에 또 가야 되는데 안에서 일 처리해야 되니까 막 이거 왜 처리 안 해주냐 그러고 막 또 난리치고 막 빨리 그냥 당장 해달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봉사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에서는 여러분들 일을 대신 해주는 분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쓰러지거나 막 하다가 막 힘들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점심시간이 되면 업무를 딱 중단하고 이제 편하게 식사하고 뭐 편하게 앉아서 어디서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좀 지켜주세요. 점심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뭐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좀 쉴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 2층에 보면 현물 출자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이제 현물 출자로 내서 거기에서 판매된 거를 조합의 출자금으로 내기 위해서 물건을 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현물 출자팀에서 그 내용들을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걸 판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근데 이제 이게 시건장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완벽하게 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자리 비우면 뭐 외부인들 한번 구경하다가 막 물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딱 업무를 마감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후에 일을 마치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거 내 거 좀 현물 거 출자한 거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또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막 자기 거 먼저 좀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서 막 일을 진행하면 막 밤 늦게까지 막 계속 일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층에서 이제 그런 어떤 업무들을 할 때 시간들을 앞에 좀 공시를 해놓으면 이제 그걸 딱 보고 이 업무 시간이 이 시간부터 이 시간대까지구나. 그리고 그 이후엔 사람이 그 안에 있어도 막 뭘 처리해달라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업무를 딱 마감하고 뭘 정산을 하고 정리를 해야 일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막 들어와 뭘 하면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업무 시간을 좀 준수해서 그분들이 좀 원활하게 일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의 시간들을 두고 스케줄이 있어서 급한 뭐 아주 이게 뭐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여기 와서 막 일을 처리하는데 업무 시간들은 이런 업무 시간도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고, 또 앞에 딱 시간들이 있으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서 일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제가 어저께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티들도 우리 사업을 되게 궁금해한다고.
옥상이도 되게 궁금해하고 어제 또 한참 동안 안 보던 도계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다단계 하신다고 다단계. 이것도 얘기 한참 듣더니 이거 다단계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도계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냐면요. 보통 일반 사람들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의 그 조합원이 아닌 또 실제로 뭐 피해 복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지금 우리의 사업 내용들을 들으면 저거 뭐지? 어디 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막 궁금해해요. 실제로. 그리고 마케팅, SNS 마케팅을 막 얘기했더니 또 무지한 도계나는 이걸 다단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참 무지하다는 걸 저는 댓글 보면 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지식만큼 어떤 것들 내용을 듣거든요. 얘기를 하면 야 이거 SNS 마케팅 야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 이거 돈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고수가 있는 반면에 한참 하세요 도계나는. 막 댓글을 달고 싶다. 네. 그리고 옥상 도계나는 그냥 여기 피해자가 아니에요. 네, 인식 자체가 그냥 별로. 왜 그런 댓글을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다고 자기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내서 이걸 왜 궁금해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도대체 한번 얼굴 보고 싶어. 도계나 옥상은 한번 얼굴을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얘 왜 그러냐? 시간을 왜 내서 이 영상을 보며 거기서 또 제대로 된 댓글을 남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지적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참 수준 이하의 댓글을 달아요. 그 페이스북 교육이나 SNS 교육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돈을 벌어요. 지금 새로운 문물들이 막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고요. 그 새로운 문물에는 어떠한 수익 구조들이 거기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 구조를 아는 자만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걸 잘 공개 안 해요. 그 방법 자체가 돈인데 그걸 왜 공개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벌 수 있는 사람들만 벌어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회사에서는요 돈을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막 가르쳐 주잖아요. 시간을 내서. 그죠? 그래서 일정 시간을 어느 정도 딱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게 완료가 되면 제가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격은요 일종의 권한이에요. 권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 권한을 갖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권한과 권리가 없는 사람은 백날 그 짓을 해봐야 생기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러면 진짜 이 뭔가 이거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아는 사람들은 나 이거 무조건 제 1번으로 빨리 배워서 내가 이거를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얘기를 해도 교육에 참가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애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냥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네. 돈이 되면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조합 1기 분들이요 초창기에 자리를 다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 바로 조합원으로 새로 등록한 젊은 사람들이 다 해버린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못 막아.
그리고 이 각 방별로요. 각 방별로 스터디 그룹을 만드세요. 스터디 그룹. 무슨 스터디 그룹을 만드냐면 10시, 2시, 4시 이렇게 뭐 정규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을 한 번 들어가고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SNS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듯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그냥 자기하고 같이 있는 각 층마다 방별로 조금 내용들을 좀 잘 아시는 분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그룹 리더로 이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오늘 배운 거를 계속 같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요. 같은 시간에 어떤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생활이 돼버려요. 그 일이. 딱 모여서 이거 보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꺼리낌 없이 내용들을 아는데 외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뭐야? 못 알아들어요. 그 내용. 그 정도로 매일매일 조금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체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모이면 엄청난 시간이 되고 엄청난 노하우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을 이렇게 성공으로 뭔가 내가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성공학 법칙에서도 되게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자의 원리, 뭐 승자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작은 어떤 자기가 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완료하거나 아니면은 이기거나 하는 어떤 승리하는 성공하는 거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습관도 성공에 대한 습관도요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처럼 자기한테 성공의 법칙이 계속 쌓여요. 조금씩.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막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막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을 먼저 헬스클럽으로 끊어가지고 하루에 막 1시간씩 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짜요. 다이어트 하려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요 10%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사람이요 이 뇌는 이런 게 있대요. 자기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뇌는 위험으로 인식해서요 그걸 못하게 제어한대요. 안 하던 운동하거나 뭐 또 안 하던 막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 뇌가 이거 이상하다. 뭐 안 하던 행동하네. 이거 위험해. 그리고 하지 마. 이거 막 이렇게 막는데요.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아니라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어떤 거를 내가 하려면 뇌가 이거 뭐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루에 팔굽혀펴기 5개씩 하기. 운동 같지도 않아. 근데 매일 같은 시간에 막 이거를 5개 했다가 10개 했다가 20개 했다가 이거를 같은 시간에 어떤 것들을 내가 이루어냈을 때 그 목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냥 여기 운동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몸은 계속 운동이 되면서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이게 팔굽혀펴기를 막 한 번에 막 100개씩 200개씩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SNS나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은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숙달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단시간에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흥미를 잃어버려요. 막 어떤 교육에서 앞에서 젊은 분들이 막 설명하고 막 하면 그냥 딱 들으면 이해되는 것 같아. 돌아섰더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자괴감이 들어. 아,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이거 잘 모르는구나. 나는 내가 이게 할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배우면 다시 다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요. 피드백을 해주세요. 어저께 배우는 거 한번 해봤어? 자기 해봤어? 해보면 이거 뭐야? 모르는 것들을 이 그룹 내에서 계속 서로 묻고 답하고 피드백을 한번 해보세요. 배운 거를.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줘. 이 사람을 가르쳐주다가 자기가 익혀요. 누구를 가르쳐준다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을 가르쳐주거든요. 누구를 알려주는 사람, 배우는 사람, 둘 다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그룹 공부는요, 같은 시간에 루틴하게 계속 그런 그룹 내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피드백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에 따라서 성과가 올라가는 그룹이 있고 떨어지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합원님들은 한 가지 돼 있는 게 뭐냐면 아침 시간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이 아침 시간은 진짜 황금 시간이에요. 이 황금 시간에 긴 시간을 할 필요도 없어요. 피드백은요 20분 이내로만 해도 돼요. 오늘 지갑을 깔았는데 지갑 깔았어? KYC라는 걸 했는데 그거 뭐야? 아는 사람 있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사람이요 누구를 가르쳐 줄 때 자기 그룹 내의 사람들이 10번 가르쳐 주면요 내가 10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내용이 아주 빠삭하게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 명씩 알아갈 때마다 그룹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께 좀 팁을 드린다면 그룹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하루도 빼먹지 말고 상호 간에 피드백을 꼭 해주세요. 물어보고 답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또 검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승자의 원리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작은 거를 계속 내가 완성하고 성공하고 이루는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정도가 더 높아져도 내가 자신감을 갖고 뭘 해요. 근데 뭘 하는데 자꾸 안 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게 많으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주 별거 아닌 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거를 성공으로 이루어내는 것들을 조합에서 어떤 이 회사의 어떤 문화처럼 우리 조합의 문화처럼 아침에 나오시면 한번 그걸 한번 좀 해보세요. 성과가 달라요. SNS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페이스북을 교육을 받으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계정이 다 만들어져 있으면요 어떤 이벤트를 공지를 할 때 괜찮은 내용이야 이거를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리는 일. 그거는 그냥 내 계정에 이거를 올리기만 하면 돼요. 찍어서 등록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다 라고 그냥 내용을 쳐서 그냥 게시하기를 딱 누르면 그냥 내 친구한테 이 게시글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5분도 안 걸려요. 매일의 5분은요 계속 축적이 돼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개씩의 게시물들을 계속 5분 동안에 계속 게시했던 것들을 누적해서 합산해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친구 맺기라는 게 있어서 SNS 친구들을요 계속 추천이 올라가요. 그리고 추천 중에 그 이상한 친구들 있어요. 그걸 이렇게 눌러보면 그 안에 별 내용도 없는데 이상한 막 야시시한 사람들 이게 프로필 사진만 올라와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거는 그냥 친구 거절하시고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고 콘텐츠가 그리고 가입한 지 되게 오래됐고 또 옆에 보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 내가 친구 맺기를 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보내도 이 사람의 친구들한테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 맺기만 잘해도 돈을 벌어요. 막 불특정 다수한테 친구를 맺었는데 그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딱 걸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페이스북은 그냥 어떤 페이스북이라는 SNS 어떤 그런 툴을 그냥 다루는 단순한 그런 일로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SNS가 실제로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구매가 일어나는데 이 구매가 어떠한 시점에서 구매가 일어나는지만 알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는 거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정보가 가는데 거기에 구매가 일어나는 정보가 서로 오간다 그러면 그 구매가 일어날 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맺기를 할 때도 항상 내 머릿속엔 구매력이 있는 친구들을 항상 맺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컨텐츠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S에 대한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프라인상에서 지금 이 안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분을 맺고 관계를 갖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간이 벗어난 인터넷상에서 서로 대면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서로 친구 맺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그냥 인터넷상에서 있는 친구들 맺는 거를 내가 개념이 잘 안 돼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조합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여기 한 공간에 있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 같은 조합원이지만 매일 아침에 보는데 내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왜? 내가 대화를 한 번도 안 걸어봤잖아요. 자, 우리 친구 합시다 라고 인사도 안 했어. SNS상도 마찬가지예요. 수억 명의 유저들이 있는데 그 유저들과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친구 합시다 라고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한 번도 보진 않았는데 나와 친구합시다 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 프로필이.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는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은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 내에서 친구를 맺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하려면 옆에 사람만 보고 우리 친구 하자. 우리 친구 합시다. 나오면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보면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어떤 정보를 얘기하고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SNS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관계들을 직관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냥 어떤 갇혀져 있는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면해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SNS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관계를 맺는 사람한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또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나 이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거를 보내준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 제공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SNS 마케터로
많은 친구들을 서로 사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유익한 정보와 이분들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가 되면 누가 구매를 했든 그분들이 구매한 게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정산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큰 수입으로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왜? 내가 친구가 그렇게 없으니까. 근데 친구는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하고 또 이 사람의 친구와 친구를 맺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친구면 또 이 사람하고 또 연결돼 있고 이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하고 연결돼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의 친구인데 여기하고 저 뒷까지 연결돼 있는 거야. 그게 쫙 공유와 친구 맺기를 통해서 정말 무한대로 쫙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의 5,000명이 친구 맺기를 한 명씩만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10,000명이 되고요. 그 10,000명의 친구가 2명씩의 친구가 있으면 2명씩에 있는 친구가 있는 10,000명하고 친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30,000명이 그냥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친구인, 팔로워가 있는 또 그런 친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하나의 정보가 나는 어떤 사람을 딱 갔는데 요 다음 친구가 한 100만 명을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유했는데 100만 명 그냥 쫙 뿌려졌어. 그럼 나는 한 번을 올렸는데 100만 명한테 간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100만 명의 친구를 만들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SNS는 가능해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리해요. 그걸 쓰는 유저가 젊은이들한테만 국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조합의 시작으로 대부분 SNS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 SNS가 여러분들이 늘상 쓰는 카톡처럼 편안해질 때쯤 되면 우리 조합에 관계되어 있는 친구는요 수천만 명이 될 거예요. 수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파급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교육이나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원래는 우리가 어떤 글로벌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코인업 때부터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요 사실은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에요. 페이스북 교육을요 우리가 사고 터지기 전부터 했어요. 근데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갑 자체가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그걸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갑을 다른 분들한테 계속 연계해서 소개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는 어떠한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피해 복구가 빠르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피해 복구가 돼요. 근데 움직여주질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죽은 유저예요. 죽은 유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유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활성화되어 있는 유저가 5,000명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집단이 별로 없어요. 활성화되어 있는 유저가 5,000명이 돼 있는 집단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조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SNS를 썼던 계층이 아니라
SNS 쓰지 않았던 계층이 새로운 유저가 되고 그 새로운 유저가 기존에 원래 SNS를 일상적으로 썼던 사람들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왜? 새로운 유저가 그전에는 내용을 몰랐는데 진짜 돈 되는 내용들을 알고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에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게 되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로.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리드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SNS의 힘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데이터로. 내가 로그인하는 거, 자,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그룹에서는 자, 로그인하세요. 친구한테 어떤 거 공유하세요. 쫙 공유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그룹에서 어떤 내용 또 공유하세요. 쫙 공유해서 딱 보내요. 이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그건 직관적으로 대시보드에 내용들이 그래프로 다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매출이 높은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어떤 업체들이나 또 어떤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될 거예요. 빅데이터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모든 플랫폼에 대한 활용이나 전략은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정한 규칙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전략 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정해져 있는 유저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유저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노출을 시켰을 때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다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 높은 홍보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정보의 이 빅데이터 시대를 하는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들은요, 데이터를 어떻게 유효한 데이터로 만드느냐는 그냥 곧 돈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들을 버는 건 많은 유저들을 갖고 그 빅데이터를 모으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필요한 걸 알잖아요. 어디서 구매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 친구들한테 그것만 노출시켜주면 막 폭발적인 반응으로 막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이 사업에 임한다면 저는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했었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직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SNS를 여러분들과 함께 실현시킬 거예요. 지금 독일나가 하는 정말 얕은 저런 생각은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생각들이에요. 초등학생이 하는 생각. 단순하게 일을 진행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유효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는요, 고도의 전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냐 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달라요. 제가 그 빅데이터 분석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맺고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되는 반응을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면 아, 우리 회원들한테는 어떠한 상품이 소싱에 대해서 안내가 돼야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권한을 갖고 자리를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조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대 젊은이들한테 밀리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아주 성실하게 매일 같은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저희가 발표하는 모든 것들을요, 그냥 남일 생각하지 보지 마시고
꼭 관심을 갖고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풀피 마치겠습니다.